비투족들, 특히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지만 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나방들이 많아요. 코인 시장에 비투족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지표가 떴다. 지금 자금이 은행 고금리 상품으로 이탈하고 있다. 쉽게 말해 예전에는 은행이 아무리 고금리 상품이라고 내놔도 원래 금리가 워낙 저금리이기 때문에 고금리 상품이 아니었죠. 그런데 은행으로 자금이 이동 중이다. 근데 어디서 빠져서 이동해요? 대출이 줄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주식이나 코인 등 위험 자산에서 안전한 은행으로 이동하고 있더라.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금리가 올라가서 부담이 커지고 있고요. 부담이 안 큰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어 비트족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그 이상의 수익률을 내야 되죠.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빌렸다. 근데 이자가 5만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5만원 이상은 남겨 먹어야 이득이죠.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서 그 전에 막 10만원 정도 남겨 먹었어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서 10만원으로 올랐다. 그러면은 남는 거 없죠. 그럼 차라리 예금에 맡기는 게 낫지 않냐. 다만 몇 퍼센트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금이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유동성이 들어와서 가격이 올랐으니까 유동성이 빠지면 가격이 빠지게 되죠. 팔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사려는 사람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가격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투자 목적으로 빚을 안 냈던 사람들도 가격이 빠지면은 손절하게 되죠. 그러면서 역머니 무브 현상이 가속화되는 거다. 그래서 보시면 뭐 투자자 예탁금 같은 경우 지금 1년 새 20조 원이나 감소했다고 하죠. 이게 2019년엔 거의 없다가 2020년 뭐 이럴 때 쏟아져 들어왔죠. 왜? 코로나 터지면서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금리가 낮아졌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가가 낮아지면서 저평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로 2020년에 무리하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금리 인상 전까지는 계속 늘어나다가 계속 빠지고 있는 중이다.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온 이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안전주, 주식 중에서 따지면 안전자산이라고 평가되던 삼성그룹이 5개월 만에 88조 증발했고 그 중에서 삼성전자가 69조나 증발할 정도로 자금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주식시장 말고도 코인시장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3원 달러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가 저점이다.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투심이 빠져야 되는데 이걸 저평가라고 생각하고 들어가고 있어요. 자, 재난지원금 600만원 받아서 코인에 넣었답니다. 그래서 넣었는데 200 남았다고. 그러면서 뭐 코인 하라고 준 돈임. 자꾸 이런 식으로 만들면요 진짜 힘든 재난지원금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까지 여론이 안 좋아지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코인에 지금 왜 돈을 넣느냐. 코인 상황이 지금 굉장히 좋지가 않죠. 왜? 특히 코인은 요거 오로지 유동성 지표라고 그랬죠. 왜 유동성 지표가 되느냐? 자, 삼성전자 성장하죠. SK 성장하죠. 다 뭔가 성장하는 것들이 모인 게 주식인데 비트코인은요? 비트코인이 자체적으로 성장하느냐? 아니죠. 그러면은 가치는 뭘로 평가돼요? 그냥 사는 사람 심리와 여력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심리는 몰라도 여력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동성이 줄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진 요 심리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3만 달러 선을 형성하고 있지만 이게 또 한 번 무너지게 되면 왜냐하면 미국이 빅스텝을 계속 가속화하고 있고 양적 긴축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더 빠지게 되면은 사람들의 자금도 계속 빠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미국만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니까. 전 세계적으로 몇몇 나라 제외하고 특별히 어려운 나라들 예를 들어 미국과 반대되는 뭐 중국이라든가 이미 부동산이 붕괴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약간 좀 독립적이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서 중국 같은 경우는 기업 부채가 너무 많아서 금리를 빨리 안 올리고 오히려 뭐 낮춘다든가 저금리를 유지한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가고 있는 나라 몇 군데 제외하고 대부분 나라들이 유동성 축소에 동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세계적으로 다 자금을 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걸 넣고 있다. 왜? 저평가 같으니까. 과거에 엄청나게 올랐던 그 영광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매일 바닥 이야기하죠. 작년 6월에 바닥 어림도 없었죠. 바닥 찍었나. 또 1월에 조금만 튀면은 계속 바닥 찍었다. 75,000달러까지 오를 수도. 지금 한 5개월 지났는데 어때요? 또 바닥 찍었나. 5월에도 이렇게 떨어지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때마다 바닥 이야기가 나온다. 조금만 반등하면. 그래서 5월에도 6월에도 벌써 일주일 만에 바닥 이야기를 몇 번이나 나와요. 계속 이런 식으로 유도하면서 비트코인은 바닥을 찍었다. 혹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닥권을 형성할 것이다. 자꾸 이런 분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시 혹시나 내가 지금 들어가면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과거에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가면은 과거의 영광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거기서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심리를 자꾸 자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거는 기사가 나오기 전부터 닷컴 버블 이야기를 계속했었죠. 왜냐? 자, 닷컴 버블이 뭐였어요? 미래 기술에 대한 고평가로 심리가 몰리면서 엄청난 자금이 쏟아져 들어왔죠. 당시에 우리나라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튀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튀고 그랬었는데 문제는요, 떨어진 다음에 지금까지 코스닥이 이 시기를 찾아가지 못했더라. 맨날 선전 나왔었죠. 막 배우 유지태 해가지고 뭐 껌 씹고 있네, 풍성껌이네, 골뱅이잖아 하면서 맨날 저기 골뱅이 선전하고 뭐 닷컴 뭐 맨날 점 아니고 다시다 뭐 이런 거 막 계속 선전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이만큼 부풀렸다. 그리고 코인은 닷컴 버블보다 더 위험한 점이 뭐냐? 닷컴은요, 미래 가치성 굉장히 높았다. 왜냐면은 인터넷으로 인해서 세계의 정보가 빨리 모이게 되고, 다만 지금 그 정도까지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너무 무리하게 많은 가치가 몰렸다면 코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장점이 뭐였냐? 첫 번째는 블록체인 기술이죠. 근데 문제는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가 들어간 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코인이란 제품에 투자가 들어갔죠. 그러면은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따라가지 못하는 코인은, 그리고 코인 자체가 그것을 따라가 버리면 이상해지죠. 왜냐면 계속 해킹이 돼서 새로운 기술 도입하고 이러면 코인의 의미가 없어지죠. 또 두 번째 뭐예요? 탈중앙화. 요게 핵심적이었는데 탈중앙화는요, 진짜 웬만한 나라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려고 한다. 왜냐면은 미국은 달러죠. 달러를 가지고 화폐를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탈중앙화로 코인이 성공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미국에서 문제가 생겨서 뭐 화폐를 푼다든가 혹은 화폐를 축소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경제를 조절할 수가 있죠. 그런데 코인이 그것을 방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옆에서 엄청 들어가서 방해는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원인도 분석할 수 있는데 탈중앙화에다가 익명성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검은 돈이 흘러 들어오기 좋고 굉장히 국가 경제를 운영하기에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코인의 장점이면서 단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그거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린스펀의 수수께끼. 과거에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그랬는데 중국에서 엄청나게 미국 채권을 사버리면서 금리가 낮아지니까 기준금리가 오르는데 시중금리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은 진짜 웬만한 나라, 몇 개 뭐 법정화폐로 비트코인 도입하는 나라들, 그 나라들은 화폐 가치가 비트코인보다 더 불안정하니까 그런 거고 웬만한 나라에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심리가 엄청나게 오르더라도 엄청나게 위험한 투자였다. 근데 이것을 뭐 디지털 금이니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니 하는 거는 당신은 속여서 돈을 들어오게 만들도록 하는 이유이죠. 굉장히 위험 신호가 떴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거래 금액이 크게 줄었어요. 근데 가격이 오른다. 이거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죠. 몇몇 거래에서 지금 가격을 띄우고 있는 상황이다. 자전거래처럼.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것에 대해서 왜 가격을 띄우겠어요? 한 번에 크게 털어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자, 코인 맡기고 돈 버는 이자 농사가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뭐 다단계와 다를 바 없다. 다단계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코인을 일정 기간, 자, 그러니까 은행처럼 맡겨서 디파이 프로토콜에 넣어두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라고 하는데요, 은행 이자율을 보고 돈을 넣은 뒤 이자를 받듯이 코인 투자자도 여기다 넣고서 이자를 받는다. 그러면 이 이자는 어디서 나와요? 두 가지죠.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뒷사람한테 계속 떠넘기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루나, 테라 사태에서 봤듯이 1년에 20% 이익을 준대요. 그런데 코인에 들어오는 돈은 그 유동성 가지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막 생산력이 없죠. 그런데 이 20%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뒤에 사람에게, 뒤에 사람에게, 뒤에 사람에게. 그래서 폰지 사기랑 똑같다 그랬죠. 이런 경우나 아니면 또 한 가지가 있죠. 주식 같은 경우도 빌려주고 돈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자를 받는. 뭐예요? 공매도. 자, 공매도가 어떻게 하는 거였죠?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빌려주죠. 그러면은 공매도 하는 사람이죠. 주식을 팔죠. 팔아서 빌리는 기간이 예를 들어 한 달이다. 그러면은 한 달 뒤에 주식을 삽니다. 그래서 주식을 돌려주죠. 이자와 주식을 돌려주고 이 사람은 주식을 빌려주죠. 이 짓거리 왜 해요? 빌렸는데 주가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1,000원짜리 주식을 100주를 빌려요. 그러면 10만원이죠. 그래서 요거를 팔면은 10만원이 남죠. 그 다음에 이게 진짜로 떨어져서 500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100주를 다시 사면은 5만원에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원주주에게 돌려주면 어떻게 돼요? 뭐 이자 좀 붙여가지고 내가 10,000원 이자 주겠다, 10% 주겠다. 그러면은 6만원으로 돌려주면 되죠.
그러면 본인은 4만원의 이익을 보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때 들어가는 게 공매도죠. 그런데 코인을 빌려서 선제적으로 팔고 가격 떨어진 다음에 다시 사서 돌려주는 공매도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한번 크게 털어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코인에서 이자를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 건데 돈을 빌려서 사용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자를 준다. 이렇게 보면 차라리 은행을 가는 게 낫죠. 그러면은 저게 폰지 사기 느낌이나 아니면 공매도 준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쪽이든 간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폰지 사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루나 테라 사태 보면 답이 나왔고 공매도일 경우는 하락에 지금 베팅을 걸고 있다는 건데 그걸 왜 빌려줘요? 본인이 빨리 팔아야지. 이미 고래들은 루나 테라 폭락 직전에도 고래들은 이미 탈출했답니다. 개미들만 매수했다고 하죠. 그러면은 고래들은 이미 정보를 알고 있었다. 루나 테라 사태 보면요, 권모 씨, 이 사람 지금 계속 대표로 나오고 있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한 명 더 있습니다. 공동대표예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거의 나오지 않죠. 지금 거의 바지사장 격으로 뒤집어 씌우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고래들은 지들끼리 정보 공유해서 비싸게 벌어먹고 빠지는 거 아니면 심지어 공매도까지 들어갔죠. 그런 동안 반대로 개미들은 계속 살 수 있게 만든 거다. 그때의 그런 느낌이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보시면요. 폰지 사기더라도 고래들은 탈출할 것이고 공매도 느낌이라면 이미 가격을 올려놓고서 공매도 거하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다. 비싸게 팔아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결론. 일단은 비트족들은 두 가지를 걱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 두 번째는 이자 부담. 그러면 여태까지 저희가 비트족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했는데 이 위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보셔야 된다는 거죠. 주식 같은 경우는 이미 주식이 떨어지는 상황이더라도 오를 수 있는 주식도 있고 본인이 공부하는 것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어떤 주가 유망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의 방송도 아니니까 이 점은 알아서 하셔라. 그런데 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늘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요 자산가치 하락에 대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폰지 사기 형식으로 크게 한탕 쳐먹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공매도가 지금 크게 들어가고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항상 고래들은 이미 빠졌다. 이미 빠지고 누구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개미들한테. 개미들에게 설거지를 떠넘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런 위기가 떴으면은 굉장히 바짝 긴장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포지션을 정해야 되겠죠. 지금은 특히 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굉장히 위험하다. 언젠간 그날이 오겠지. 2017년 말처럼 혹은 2020년처럼 17년 말은 다른 이유가 있었고 2020년 같은 경우 미친 듯한 폭등은 미친 듯한 유동성 때문에 나왔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 뭘 보고 도대체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늦으면 늦을수록 먹잇감이 될 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